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세 번째, 범주형이고 범주형인 경우 두 항목 간의 연관성, 독립성이 있느냐. 두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이면서 이 두 데이터, 그러니까 이 데이터, 하나의 문자 데이터에 의해서 뒤에 있는 문자 데이터의 비율이나 어떤 개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죠. 확인을 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로 예를 들면은 요런 거예요. 제품에 따라서, 제품군에 따라서 K1, K2, K3 제품에 따라서 연체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각각의 제품별로 연체하는 연체 건수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 따질 때. 아니면은 신규 고객이냐 렌탈 고객이냐에 따라, 신규 고객이냐 아니면 재계약 고객이냐에 따라서 해약을 했냐 안 했냐, 캔셀레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해약 여부예요. 해약 여부. 해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볼 거는 이제 뭐냐면은 두 범주형 데이터. 얘도 이제 다변수 검정인데, 다변수 검정에서 두 범주형 데이터에 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변수 검정에서 두 범주형 데이터의 연관성을 확인할 때, 이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좀 통계적인 용어로 쓰면은 독립적이냐 아니냐,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독립성. 두 항목이 서로 독립적이냐, 연관성 없이 독립적이냐, 아니면 서로 뭔가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관성 또는 독립성을 확인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까처럼 우리 계약 유형, 계약 유형에 따라서 해약 여부, 그러니까 재계약한 고객이랑 이 계약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죠. 렌탈이라고 하는 재계약, 신규 고객, 그리고 멤버십이라고 하는 재계약 고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렌탈이냐 멤버십이냐에 따라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해약 여부. 해약 여부는 뭐냐면은 계약을 쭉 이행하다가 그냥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지정해 놓은 어떤 계약 기간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위약금을 물고 도중에 이탈한 고객들을 해약이라고 여기서 표현이 돼 있어요. 해약.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해약하는 사람들은 정상으로 돼 있고요. 여기 해약이라고 나와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은 중간에 위약금을 물고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데이터처럼 연체가 너무 많아서 회사에서 아예 해약을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유형에 따라서 해약 여부, 정상적으로 계약을 끝마친 고객이냐 중도에 해약한 고객이냐, 이게 달라질까, 이거를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필터로 뽑아볼게요. 자, DF1 우리 연습차 한번 해봅시다. DF1 필터 해가지고 우리 계약 유형 타입 오브 컨트랙이에요. 타입 오브 컨트랙에 렌탈인 고객들 또는 어떤 고객들, 멤버십인 고객들, 이 고객들만 뽑아보자. 그러면은 렌탈 또는 멤버십, 즉 신규거나 재계약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해약 여부를 또 뽑아야 되겠죠. 해약 여부, 해약이냐 정상이냐, 그쵸? 캔셀레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필터 또 걸어줍니다. 또 이렇게 걸어줘도 돼요. 필터를 두 번 이렇게 걸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 필터 안에 이어서 걸어줘도 되는데, 그냥 이 필터를 건 다음에 또 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필터 안에 조건이 너무 많아지면은 컴퓨터가 연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렌탈과 멤버십을 뽑아놓은 다음에 또 필터를 걸어줘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캔셀레이션이라고 하는 해약 여부, 이 해약 여부의 정상이거나
또는 해약인 고객들만 뽑아오면 되겠죠? 그쵸? 해약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뽑은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로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설 검증 전에는 뭐 요런 것들이 좀 복잡해요. 데이터 내가 원하는 것들만 뽑아와서 집단끼리 비교하고 할 때. 자, df1 언더바 뭐 어떻게 해볼까요? 캔셀레이션 캔셀 이렇게 쓸까요? 네. 이렇게 실행. 그러면은 렌탈 데이터, 멤버십 데이터, 계약 유형에는 캔셀레이션에는 정상 데이터, 해약 데이터만 짜잔하고 뽑아온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계약 유형에 따라 해약 여부가 실제로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느냐, 이걸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쵸? 이걸 보고 싶은 건데,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만들어서 봐야 되느냐, 요런 걸 하나 만들어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앞서서 쓴 가설 검정이랑은 다르게 이 렌탈과 멤버십에 따른 정상과 해약의 빈도수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빈도수.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df1 캔슬이라고 하는 항목, 우리가 지금 뽑은 항목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써줄 거냐, select 선택을 해줄 거예요. 뭐랑 뭐 선택할 거냐면은 type of contract 계약 유형이랑 해약 여부 cancellation 이 두 줄만 뽑아가지고 이 아래다가 어떤 거 써줄 거냐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 이거 원래 우리가 어떤 함수였어요? 단일 변수에서 데이터의 항목과 빈도수를 확인할 때 쓰는 변수였죠? 그쵸? 근데 얘를 그냥 요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 두 범주형 변수를 뽑아서 뒤에다가 테이블을 써주게 되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요런 테이블을 하나 짜잔하고 계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렌탈이면서 정상 고객 수, 해약 고객 수, 멤버십이면서 정상 고객 수, 해약 고객 수, 요렇게 데이터를 출력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렌탈에서의 해약 고객의 비율, 멤버십에서의 해약 고객의 비율, 정상 고객의 비율, 이런 걸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요거예요. 렌탈과 멤버십에 따라서 해약 고객의 비율과 정상 고객의 비율이 달라지느냐. 눈대중으로 보면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왜? 렌탈 데이터는 46,000명 정도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해약한 사람들은 344명밖에 안 돼. 근데 멤버십은 어때요? 렌탈 고객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4,000명 정도밖에 없는데 해약 고객은 렌탈 고객보다 더 많아. 그럼 당연히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어때요? 멤버십 고객들이 해약을 더 비율적으로 많이 하는구나. 즉 계약 유형에 따라서 해약 여부가 좀 달라지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죠. 그쵸? 수치적으로는 뭔가 유의미한데?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요렇게 눈대중으로 보면은 안 된다고 했었죠. 이게 정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가설을 세워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빈도수 계산한 이 테이블 있죠? 빈도수 계산한 요 테이블, 얘를 또 새로운 변수로 선언해볼게요. df1 언더바 테이블로 선언해보겠습니다. 이 두 항목 간의 비율을 계산한 이 테이블을 df 언더바 테이블 요렇게 선언을 해볼게요. 요렇게 해서 실행. 그럼 df1 언더바 테이블은 렌탈과 멤버십에 따른 정상 해양 고객의 비율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설을 수립해주세요. 귀무 가설. 뭐예요? 계약 유형에 따라 해약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약 여부가 서로 상관성이 없다,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두 데이터의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립 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대립 가설은 계약 유형에 따라 해약 여부가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로 계산이 되겠죠? 달라진다. 달라진다.
두 데이터 간의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렌탈로 계약하느냐 멤버십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해약할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는 거니까 계약 유형에 따라 해약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두 데이터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얘에 따라서 얘가 바뀌는 거니까. 타입 오브 컨트랙에 따라서 캔셀레이션이 변화하는 거니까. 그쵸? 테스트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테스트는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테스트는 카이 SQ 테스트, 카이 스퀘어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기법을 써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빈도수 테이블 있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얘는 요렇게 해주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문자 데이터를 뽑아서 문자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문자 데이터의 빈도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빈도수를 계산한 테이블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카이 스퀘어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가설 검정이 시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p-value가 어떻게 나와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값으로 또 등장이 됐네요. 그래서 5%보다 작은, 즉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5%보다 낮게 계산이 되었고요. 통계적 결론은 대립가설이 참이다. 그쵸? 사실적 결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에서 본 테이블과 같이 계약 유형에 따라서 해약 여부가 달라진다.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자, 미션 한번 더 해볼까요? 미션? 결제은행. 우리 컬럼 이름은 뱅크예요. 뱅크은행. 뱅크로 되어 있는 결제은행. 그러니까 렌탈 계약한 고객이 어떤 은행으로 결제하느냐, 어떤 은행으로 결제하기로 이렇게 계좌나 CMS가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제은행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제은행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은행과 계약한 고객의 결제은행과 뭘 비교해볼까요? 연체 여부? 오버홀드라고 하는 연체 여부가 있어요. 연체 여부. 연체 건수 말고. 오버홀드라고 하는 연체 여부라고 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오버홀드 있죠? 있음 없음 이렇게 나와있죠? 비어있는 값도 있네요. 요런 건 이제 없애줘야 되겠죠? 연체 여부 데이터에 대한 연체 여부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어떻게 연체 여부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미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2-1 결제은행, 즉 뱅크 항목에서 이번엔 좀 난이도가 있어요. 결제은행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두 개의 은행을 찾아 따로 데이터 테이블로 추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추출된 데이터 테이블을 df1 언더바 bank로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빈도수가 많은 두 개의 뱅크를 찾아가지고 df1 언더바 bank로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은행을 찾아주고요. 그리고 오버홀드에서 연체 여부에 대해서 연체 여부 데이터에 대해 연체 있음 없음 데이터만 따로 추출해 주시고요. 어디서부터 추출하냐면 요 데이터 테이블로 추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2-1번이 잘 돼야 2-2번도 제대로 풀 수 있겠죠. 데이터에서 연체 여부에 대해 있음과 없음 데이터만 따로 추출을 해주시고요. 연체 여부, 오버홀드, 연체 여부에 따른 뭘 확인해 볼 거냐? 연령대, age, 연령의 평균,
평균과 중앙값을 피벗 테이블 형태로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은 평균 빼기 중앙값이 어떤 값이 나오느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와우, 난이도 좀 있죠? df1 언더바 뱅크 데이터에서 날짜 데이터 한번 처리해볼까요? 날짜 데이터 데이트 타임 날짜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시간 형식으로 변경한 뒤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번 미션 데이트 타임 언더바 tt라고 하는 변수로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df1 뱅크 데이터에서 계산된 df 데이트 타임 언더바 tt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 요일을 계산을 해서 또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보세요. 요일 day of week week 항목을 계산을 해보시고 2-5 하나 더 df1 뱅크 데이터에 대해서 와, 좀 어렵죠? 난이도가 있죠? 은행별로 뱅크 결제은행별로 요렇게 할까요? 데이 오브 위크별로 데이 오브 위크 와, 두 개 다 넣읍시다. 요일과 결제은행별로 그러니까 뱅크랑 요일을 두 개를 같이 보란 얘기예요. 이거 우리 했어요. 은행과 요일에 따른 연체 건수 overdue count 의 뭐를 계산해라? 평균을 계산하시오. 마지막 2-6 df1 데이터에서 뱅크 은행과 overdue 연체 여부의 연관성이 있는지 이건 피벗 테이블 계산하라는 거죠. 위에 2-5는 가설 검정을 실시하시오. 요렇게 6문제 한번 해볼까요? 와, 이거 좀 너무 어렵나? 는 아닐 거예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힌트 가자. 2-1 여긴 이제 좀 풀었죠. 뱅크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두 개 은행을 찾으래요. 테이블 df1에 뱅크 하면은 가장 빈도수가 높은 애들 찾을 수 있겠죠. 뭐랑 뭐예요? 9,500개 있는 거 있고 9,900개 있는 거 있고 그쵸? 국민은행이랑 롯데카드네요. 그쵸? 국민은행이랑 롯데카드가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문제는? 국민은행이랑 9,901개 국민은행 카드랑 롯데카드 데이터를 찾아서 따로 데이터 테이블로 추출을 하라는 거죠. 롯데카드랑 국민은행 확인. 롯데카드 국민은행.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df1 이렇게 해줘서 필터 걸어주면 되겠죠. 필터 되게 많이 쓰죠? 그쵸? 많이 쓰여요. 국민은행이랑 하나 뭐였어요? 롯데카드 롯데카드 얘네를 뽑아서 뭘로 선언하래? df1의 뱅크로 선언하래요. df1 언더바 뱅크 요렇게 그죠? 요게 끝이네 얘는. 세 줄로 끝나네. 쏙. 자 2-2도 좀 같이 볼게요.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df1 뱅크 우리가 지금 앞에서 뽑은 국민은행이랑 롯데카드 데이터를 하라는 얘기죠.
그쵸? 요 데이터에서 이번에는 연체 여부에 있음 없음을 뽑으래. 똑같잖아요. 필터. 그쵸? overdue에서 뭐? 연체가 있음이랑 어떤 걸 뽑으라고? 연체가 없음. 있음 없음을 뽑으래요. 요렇게. 그쵸? 뽑히죠? 데이터를 따로 수출해서 연체 여부에 따른 연령의 평균과 중앙값을 피벗 테이블로 계산을 하래. 연체 여부에 따른 뭐 하란 얘기예요 이거? 그룹 바이 해서 연체 여부 overdue에 따른 뭘 계산하래요? 연령의 평균과 중앙값을 계산하래. summarize 해서 평균과 중앙값, 연령의 평균과 메디안, 연령의 중앙값. 이 연령이 아니라 age로 돼 있죠? 항목 이름이. 요렇게 결측치도 제거를 해줍시다. age에 결측치가 없으면 되죠? and 느낌표 is na age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소가로를 쳐주면 아마 나올 거예요. 요렇게 소가로. 여기까지는 해줬어야 됐네 내가. 나오죠? 46.5, 46.6. 그럼 여기는 없는 경우에는 0.5 차이 나고 여긴 0.6 차이 나네요. 그쵸? 여기 이렇게 소가로를 쳐주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죠. 필터를 계속 걸어주면은 이 컴퓨터가 연산 순위를 얘를 먼저 해야 되는지 소가로를 안 쳐주게 되면 얘를 먼저 해야 되는지 컴퓨터가 이제 잘못 해석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먼저 조건을 뽑아서 빼주고 그 다음에 age에 결측치가 없는 애들을 필터로 걸어주자 요렇게 써준 거예요. 링크 데이터에서 데이트 타임 날짜 데이터를 시간 형식으로 변경한 다음에 데이트 타임 언더바 dt로 선언을 해라. 이거 어제 했던 거죠. df1 뱅크에 어떤 거?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항목을 뭘로 바꿔라? 날짜 형식으로 바꿔라. 어떻게 해주면 돼요? as date. 쉽네. 바꿔서 뭘로 바꾸래요? 데이트 타임 언더바 dt로 바꿔주래요. 그쵸? 요렇게. 슉! 요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와우. 그쵸? 그리고 여기서 계산된 값을 이용해서 뭐를 계산하래요? 요일. 요일을 계산을 해보래. wday였죠. 그쵸? 요일. 여기 만약에 내가 한글로 이 요일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써주면 됐었어요? 레이블에다가 true 값을 넣어주면 됐었죠. 네.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줘요? 숫자로 하셔도 되고 한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day of week 요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뭐의 day of week예요? df1 언더바 여기가 잘못되네. df1 언더바 뱅크에 dt로 선언해줬어야 됐고요. 그쵸? 요렇게 돼야 됐고 요거를 날짜로 바꿔야 됐고 요렇게 바뀌면 되겠네요. 그쵸? day of week 요렇게. 그쵸? 예. 네. 그럼 이제 요일로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할 거라기보다는 요렇게 푸셨죠? 못 푸신 분들은 지금 따라서 입력하는 거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은행과 요일에 따른 오버월드 카운트의 평균을 계산해봐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은행과 요일에 따른 두 개를 한번 확인해보라는데 간단하죠? 그룹 바이에다가 두 개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뱅크랑 데이 오브 위크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내가 구분하고 싶은 거 요렇게. 여기에 뭐를 계산하래요? 오버월드 카운트의 평균 오버월드 카운트의 평균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은 국민은행과 롯데카드의 요일별 뭐가 평균이 계산된 거예요? 연체 건수의 평균이 계산이 된 거죠. 그쵸? 이것도 쉽네. 마지막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요 데이터에서 은행과 연체 여부에 연관성이 있는지 가설 검증을 해봐라. 둘 다 뭐예요? 뻔주형 데이터죠. 뻔주형
범주형 데이터 어떻게 해주면 돼요? DF1 뱅크 데이터에서 셀렉트로 내가 계산하고 싶은 항목들만 먼저 빼주면 되죠. 뱅크랑 overdue라고 하는 항목만 셀렉트 뽑아가지고 뭐 해주면 돼요? tab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빈도수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여기 뭐 이상한 값도 있는데 그냥 합시다. 이대로. 여러분들 이대로 그냥 하셨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df1 언더바 뱅크의 테이블 뭐 요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 해주면 돼요? 가설검정 해주면 되겠죠? 가설검정. 그렇죠? 요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이제 이용해서 뭐 해주면 돼? 가설검정 해주면 돼요. 그럼 가설부터 수립해야 되겠죠? 귀무 가설과 하나 대립 가설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귀무 가설은 어떻게 설정해요? 은행과 연체 여부 두 범죄형 데이터 간의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예. 두 범주형 데이터 간의 연관성이 없다. 서로 독립이다. 귀무가설. 대립가설은 뭐다? 은행에 따라서 연체 여부의 평균이 달라질 것이다. 연체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데이터 간의 연관성이 있다. 평균이 아니라 그냥 연체 여부죠. 빈도수. 그래서 확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chi-square 테스트 써가지고 뭐 넣어주면 돼요? 이거 우리가 계산한 이 테이블 집어넣어주면은 가설 검증을 짜자잔 해줄 수가 있겠죠? p-value 0에 가깝게 나오네요. 이게 0으로 쓸 수 없어서 2.22-16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 가까울 때는 거의 0과 가까운 값이 나올 때는 항상 값이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위에도 비슷한 값들이 계속 이렇게 나온 게 그냥 어때요? 귀문가설이 맞을 확률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자, p-value가 어떻게 됐어요? 0.05보다 매우 작게 나온 거죠. 0.05보다 매우 작게 나왔다. 그래서 통계적 결론은 뭐예요? 대립가설이 참이다. 그리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럼 사실적 결론은 뭐예요? 두 범주형 데이터, 그러니까 은행과 연체 여부 간의 은행에 따라서 은행을 어떤 은행으로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연체 여부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인사이트를 찾아낸 거죠. 고객이 사용하는 주 은행에 따라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원인은 더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